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실까요? 식사량을 분명히 줄였는데 체중은 그대로고 이상하게도 피곤함이 더 오고 다이어트는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이거는 단순히 적게 먹는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7년 동안 다이어트 코칭을 하면서 회원님들 혹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세상에는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많고요. 이 방법들이 다 나한테 적용을 했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고 딱 2주만 해보세요. 그렇다면 무조건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년차 다이어트 코치 근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식사량을 줄였는데 칼로리를 분명히 줄였는데 감량이 안 되시고 피곤해지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아니면 혹은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혈당이고요. 두 번째는 장내 환경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뭔데?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이것에 대한 연관성도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서로 보완이 되기도 하거든요. 많은 회원님들을 가르쳐왔고 티칭을 해주고 있는데요. 50kg를 감량한 여성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성공했다라고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혈당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고 요즘은 검색에도 충분히 나오는 것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당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이 우리 몸속에 떠다니게 되는데 이때의 농도를 혈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이어트에서 이야기할 때 이 포도당을 세포에다 넣어줘서 연료를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문제는 혈당이 자주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내 몸에 지방이 쌓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유는 인슐린이라는 애가 많이 분비가 되고 이 인슐린이 남은 당을 지방으로 축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혈당이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인슐린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허기가 찾아오고요. 피곤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혈당이 올라가고 급격하게 떨어지고 허기가 찾아오면서 다시 음식을 먹고 그러면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살은 더 찌게 되고 피로감은 더 심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포가 노화가 촉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혈당을 안정화시킨다는 건 건강의 기초이자 다이어트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의 기초라고 하는 혈당을 맹신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혈당은 식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주위에 사람들 중에 제로라는 음식들을 먹어가면서 감량을 잘한 사람들은 극히 적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인공감미료를 먹게 되면 혈당은 정확히 오르지 않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 뇌에서 단맛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맛을 먹는 순간 다시 깨우쳐지게 되고 우리 식욕이 폭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시로 제가 한번 제로라는 것이 되게 각광받았을 때 먹어봤어요. 그래서 조그만 페트병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1.5리터가 3개가 됐을 정도로 엄청난 식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혈당이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식욕을 못 잡았네. 이때 말씀드리는 것이 혹은 보완책이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장내 환경입니다.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식이섬유 많이 드셔야 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됩니다.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장내 환경에서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데요. 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발생하는 단세지방산, 천연 식욕 억제제라고 하는 GLP-1 호르몬, 위고비의 원료가 되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유익균, 유해균 이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앞서 이야기한 인공감미료입니다. 인공감미료들을 많이 먹게 되면 유해균들이 많아지게 되고 유해균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밸런스가 뭉개지면서 장벽이 약해지는 장누수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로 독소들이 우리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고 만성 염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막 피부가 안 좋아지거나
혹은 살이 덜 빠지게 되는 현상까지 벌어진다라는 거죠. 혈당하고 장내 환경 알겠어. 이것을 둘 다 좋아지게 하려면 일단 정제된 탄수화물, 그냥 밀가루라든가 흰 쌀밥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미, 퀴노아, 파로, 오트밀 등이 있고요. 깻잎, 상추, 로메인, 루꼴라 뭐 이런 식의 녹색잎 채소들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생선, 두부, 콩, 견과류 같은 것들은 혈당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장내 환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드셔주면 좋고요. 장내 환경만 조금 더 생각을 했었을 때는 그릭 요거트, 김치는 백김치 좋고요. 낫또 이런 것도 충분히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당과 장내 환경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식단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있는데요. 운동이라고 한다 해서 개빡센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운동 혹은 땀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운동들을 주에 3회 이상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혈당이 낮아지고 안정화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함으로써 장내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 거의 모르고 계시거든요. 운동을 했을 때 우리의 유익균들, 다양성이나 혹은 개체수를 증가한다고 연구 결과에 충분히 나와 있고요. 꾸준한 운동이 중요한 거지 내가 개빡센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명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으로는 한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저는 7시간 이상 자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리의 스트레스에 대한 호르몬뿐만 아니라 혈당에 대한 문제, 장내 환경에 대한 문제까지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은 충분히 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 후에 누워있거나 그러지 마시고 산책 가주세요. 이 산책 하나만으로도 우리 혈당에 대한 안정화뿐만이 아니라 세로토닌을 맞으면서 혹은 비타민 D를 합성하면서 엄청나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리 장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물입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물이 만났을 때 변비에도 되게 해결을 많이 보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좋기 때문에 물 충분히 드시되 하루에 2리터, 요즘 덥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먹어서 한 2.5에서 3리터까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일정한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먹고 혹은 불규칙한 식사 시간을 갖게 되면 혈당은 절대 안정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장내 환경도, 유익균도 생활에 대한 리듬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럼 화장실 가고 싶거나 어떠한 루틴을 내가 충분히 되고 있다면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내 환경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일정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장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에 대한 안정화까지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식사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혈당과 장내 환경을 가꾸시고 꾸준히 이어나가신다고 하면 몸도 바뀔 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도 챙겨갈 수 있는데요. 저도 40kg 이상을 뺐고 1000명의 회원님들을 관리해주면서 느꼈던 거는 이 꾸준함이 중요한데요. 이 꾸준함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도 먹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되게 맛있는 것들 세상에 많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혹은 내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내가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답이 없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식욕이 터지게 되는 결과로 일으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유튜브에 혹은 블로그에 햄버거를 먹어도 된다, 라면을 먹어도 된다, 과자를 먹고 빼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이어트에 되게 간절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식욕에 대한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거거든요. 저는 안타까워요. 이런 거를 보면서 뺄 수 있대. 그래서 먹고 난 다음 후회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왜 나는 안 빠지지? 아, 나의 의지 부족인가? 아,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 거고 이 시스템을 바꾸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것들이 절대 쓸데없는 짓도 아니고요. 되게 피해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이 노력을 했었을 때 꾸준한 습관이 될 거고 그 꾸준한 습관이 평생의 아름다운 몸으로, 멋진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혈당, 장내 환경 고려하시면서 진짜로 건강한 음식들을 먹어가면서 꾸준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말했던 2주 요거 딱 한 번만 해주시고요. 2주 후에 몸이 바뀌는 거, 식욕에 대한 안정화도 느껴지고 내가 몸이 변한다는 걸 느끼시게 되면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